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꺾어요. 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경계선 침범과 점유취득 시효.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의 한 10% 정도는요, 경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지어졌던 건물들은 측량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계선 침범했다거나 이웃집이 내 토지를 침범했다거나 내가 낙찰받은 게 옆에 사람을 침범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1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닌가? 어찌됐든 간에 뭐 한 5%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걸 잘못 알고 있으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진짜 건물 날린다니까요? 건물 날릴 수 있다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죠? 2월 달에 한정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마무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8만원짜리를 159만원에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이걸 바꿀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구매했던 분하고, 조금, 그죠? 기존에 188만원 다 주신 분들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제가 좀 특별하게 이번에 좀 한 4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할인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십시오. 아마 조만간에, 좀 이렇게 형평성이 안 받기 때문에 188만원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도 사실 분들은 다 사시더라고요. 그죠? 안 사시는 분들은 안 사시고, 사실 분들은 다 188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다 사세요. 네. 그 중에서 뭐, 진짜 한 10가지만 배워도,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고요. 전화 주시 말고 문자로 주세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요겁니다. 경계선 침범. 경계선 침범, 점유취득 시효, 권리남용, 부당이득 반환, 치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제가 좀 따로 써놨습니다. 어쨌든 요거 한번, 자, 요 물건 한번 대충 볼게요, 여러분. 어느 분이 낙찰을 받으셨죠? 어느 분이. 자, 물건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성수동이에요. 성수동이면 뭐 여러분들 위치 굉장히 좋죠? 그죠? 와, 이게 토지 면적이 50평인데 49.91평인데요. 감정가가 32억. 어우, 이거 32평에 32억이다. 그럼 평당 1억이네요. 그죠? 평당 1억이네. 그죠? 평당 1억짜리를 그냥 바로 그냥 뇌싸 질렀습니다. 33억 1600에서 1등 하셨습니다. 1등. 자,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저도 여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기, 밥집을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걸 갖다가, 50평짜리를, 32억, 1억은 안 되겠구나. 한 뭐 8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8천만원 낙찰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한번 볼게요. 위치 한번 볼까요? 뭐 이 정도 성수동 이게 성수대로인가 보네요. 이거 그죠? 여기가 이제 코너 요 건물이네. 코너에 있는 건물이네. 그죠? 위치는 굉장히 좋죠. 인연은 굉장히 좋고 뭐 나름대로 뭐 그 가치가 있나 보죠 부동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일부에 관한 철거 소송 제기됨. 그죠?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일부에 관한 철거 등 소송이 제기돼. 근데 이건 저는 이게 아직 사건 열람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열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자, 볼게요. 이런 경우에, 자, 제가 이제 문제를 두 가지를 낼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 가지를 낼 건데, 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A 토지, 여기가 B 토지. 그죠? 그리고 A 건물이 B 토지를 약간 침범했어. 한 뭐 4평 정도 침범했다고 합시다. 4평 정도 침범을 해서 건축이 됐어요. 근데 1980년도에 지어졌어. 그리고 B 토지도 역시 1980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1980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C로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죠? C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도에. 잘 들어보세요. 자, 1980년이 잘못됐네, 이게. 1980년입니다. 90년이나 80년입니다. 뭐 90년에 상관없고요. 어차피 건물 90년에 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건물이 침범을 했어. 자, 그러면 2025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제가 두 가지를 내겠습니다. 어차피 이 지금 침범을 한 상태에서, 그죠? 20년을 평원 공연하게 점유 사용해왔죠. A라는 건물이. A라는 토지주가. 그죠?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A가 내 건물을 침범했네? 내 토지를 침범했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막 이상한 엉뚱 깽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 만약에 그렇다면, 자, 문제 내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건물들, 이제 토지가 쭉 있어. 그러면 1980년도에 지었는데, 다들 요렇게 침범을 했어. 이 토지를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침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토지주가 소유권이 바뀌었어. 30년 후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설명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마치면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자, 25년 1월 1일에 B토지 소유주가 매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C로 바뀌었어요. C로 바뀌었다고 했죠? 매매나 또는 경매로 C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 A는 C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또 오타났네. 여기 또 오타나면 혼나는데, 오타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분이 계시더라고요.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90년이 졌다고 합시다. 90년. 그럼 2000년, 2010년, 2020년. 지금 30년이 지났잖아. 그죠?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소유주가 바뀌었어. 토지 소유주가. 그러면 이 A는 이 바뀐 C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자, 30년을 점유해왔다. 나한테 등기 이전 해주라. 라고 새로 바뀐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C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C한테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개하수. 제가 한 몇 개월 만에 써보네. 개하수. 좀 아주 개하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개하수네.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왜? 여러분들 생각은 그러잖아요. 평강 공연하게 내가 30년을 사용해 왔는데, 내가 점유하고 이 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해 왔는데, 그죠? 이 부분을 왜 안 되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노라고 한 사람들은 진짜 중급 이상. 노라고 하는 분들은 중급 이상이에요. 노라고 하는 분들은 중급 이상. 자, 그리고 문제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 2020년 1월 1일 A토지, 자, 두 번째 문제죠. 여기 지워야 되겠구나. 자, 두 번째 문제. 2020년 1월 1일 A토지와 A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또는 경매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 토지가 바뀐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건물 소유자와 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죠? 그렇다면, 또 여기 다 잘못했네. 그렇다면 2002년 당시, 그죠? 2025년 당시에 A는, 이 A죠? A는 B에게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좀 오타가 많이 나서 이해하십시오. 자, A 건물주가 바뀌었어. 이번에는 B 토지는 소유주는 그대로 있고 A 건물주가 바뀌었어. 토지주하고. 그러면 이 A는 B에게 2020년이라고 했을 때, 그죠? B에게, 바뀌기 전이죠. B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yes, no. 아까 이것은 yes, no죠. yes죠, 이것은요. 아, no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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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주장할 수 없죠. 이게 1번은. 근데 2번은 건물주가 바뀌었어. 주장할 수 있어요? 자, yes, no. 자, 아까도 노였으니까 이번에 노일 거다. 라고 찝지 마시고. 그죠? 아까도 노였으니까 경매사람과 머리 단순하니까 이번에도 노라고 할 거다, 분명히. 이렇게 찝지 마시고 증거를 들이대요, 증거를. 증거를 들이대십시오. 노예요? 노라고 하시는 분은 개하수. 노라고 하시는 분은 개하수. 예스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선수 중급 이상. 중급 이상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봐요. 자, 아까도 설명드리다가 맞았지만 이게 경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계마다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침범한 데도 있고, 뭐 요렇게 침범한 데도 있고, 뭐 조금 뭐 거의 뭐 요렇게 많이 침범한 데도 있고.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연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와 유사한 물건들이 많은데 제가 침묵하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어. 근데 이 건물주들은 다 20년 이상 평온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 당신 내 땅 점유하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이 건물 철거해. 침범한 부분. 그럼 침범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뭐 오수관이나 하수관이 지나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건물 소유자들은 어? 이 건물 소유자들은 먼저 내가 이 사람한테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먼저 청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토지 소유주가 안 바뀌었을 때. 그렇죠.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하면 진짜 이거 물건들이 서울에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이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물건과 유사하게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요. 꼭 오늘 제 강의 들으십시오. 자, 문제 1번, 문제 2번 다 맞히신 분들, 이분들은 고수입니다. 중수 이상이에요. 근데 다 틀렸다. 그런 분들은 하수. 그리고 찝혀서 맞췄다. 그분들도 고수. 그분들도 고수. 어쨌든 맞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교재를 볼게요. 이 사례, 이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물건인데 이 물건지의 판례를 제가 판례번호는 빼고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토지 16제곱미터를 각인도 하고 이것은 지하로 우수관, 하수관,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도관들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 95만 2천원을 지급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1200만원을 또 추가로 지급해라.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한 달에 160만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160만원의 지료가 청구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이 판례를 제가 변호사분들이 존경하는 그 판사님들께서 판결 내린 걸 볼게요. 다 대법원 걸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대법원 걸 인용한 거니까 이런 지방법원에서 판결 나는 것들 다 대법원 걸 대부분 인용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오해 없이 보셔도 돼요. 자, 계단 하부. 계단도 이렇게 뭐 2층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 부분이 계단 하부. 이 부분도 침범했겠죠. 그리고 밑으로 하수관, 우수관이 지나가겠죠. 이 부분도 침범했죠. 건물도 요만큼 침범을 했겠죠. 그러니까 건물 잘라내야 됩니다. 그죠? 계단 하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4제곱미터를 침범했대요. 건물 일부가. 4제곱미터면 그죠?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죠? 이래면 조금 넘는 건데. 그죠? 자, 볼게요.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어쩌고저쩌고 4제곱미터를 침범하여 그 이후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앞서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다. 와, 이게 평당 1억씩 가는 거니까 지료도 굉장히 많죠. 4제곱미터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지료가 100만원이야. 그죠? 4제곱미터를 침범했더라도 지료가 100만원입니다. 대부분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고 토지의 상하수도 시설을 지하에 매립하고 그 이후에 집기 등을 놓아두고 통행로로 사용해온 시설, 사실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는 상하수도가 묻혀있고 남의 토지를 침범해서 건물도 4제곱미터를 침범했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침범해온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바뀌고 난 다음부터 1200만원을 지급하고 또 뭡니까? 이 4제곱미터에 대해서는 96만원의 지료를 매월 지급해라 라는 거죠.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4제곱미터라 봤자 뭐 그죠? 요 정도를 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하까지 있는 건물인가 봐요. 지하까지 건물을 잘라내야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죠. 물론 뭐 요즘 같은 기술에 어려운 건 아니죠. 잘라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더 볼게요. 판결문을. 피고는 피고의 어쩌고 그죠? 점유 취득 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요. 점유 취득 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30년을 넘게 사용해왔잖아요. 침범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바뀌었잖아. 자, 이게 침범해왔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A, 요것도 A 건물, 요게 B야. 근데 B가 30년 후에 경매로 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건물하고 토지를 취득했어. 그러면 이 A는 B한테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해야지.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했어야죠. 여러분들 혹시나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 요거 이런 물건들 혹시나 내가 이거 찜찜하다 그럼 저한테 빨리 전화해 상담 받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돈 수억 날립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계선이고 건물이 침범했어. 1990년부터 여기를 건물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에 바뀌었어. 그러면 이 점유주택시효는 또 언제부터 2025년부터 또 20년 동안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2025년부터 20년 동안 다시 진행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알았으니까 철거소송이 진행됐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20년 후에도 철거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20년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나 지금 집에 왔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못한다니까. 치료 청구 소송도 받았고 이미 이건 그죠? 자주점유가 아니잖아. 그죠? 자주점유라고 하더라도 평온 공연하게 지배한 게 아니거든. 20년 후에는. 2045년도에 그러면 등기이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건물 주인이 아니다. 이건 권리남용이다. 제가 여러분들 권리남용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죠. 건축허가권, 사용승인, 그 다음에 어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그런 거 강의하면서 제가 권리남용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했죠. 권리남용이 뭐예요? 권리남용이 되려면 여러분 저는 이제 판례를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판례 양보다 한 100배는 많이 읽었을 겁니다. 저는요. 제가 좀 법의 소질은 없어도 변호사 뭐 판사님은 아니더라도 제가 판례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권리남용이 뭡니까? 권리남용이 주장하는 나한테 내가 이 사람 갖다 이제 여기서 이제 권리남용이라고 했어. 그럼 주장하는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야 되고요.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는 오로지 해코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뭡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무조건 이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를 침범한 면적 4제곱미터 불과, 그리고 침범 부분은 건물 외벽에 해당하여 이 부분만 철거하면 잔존 부분의 안전성에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건물 전체를 철거하여 다시 신축해야 하며 막대한 비용이 지출돼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이 침범한 당사자가 그 사람이 이건 권리남용이다. 건물을 4제곱미터를 때려 부숴버리면 진짜 건물 무너질 수도 있고 심각한 건물 붕괴 위험까지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신축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생긴다. 그래서 요것은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편이 나한테 권리남용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판사님들, 특히 대법원 판사님들은 또 이 지방법원 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와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그죠? 오직 이 사람한테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그죠? 내가 행사한다고 해요.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경우여야 되고, 그죠? 오로지 나한테는 이득이 없어야 되고 상대방한테는 고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침범한 부분을 철거라고 한다면 왜 이 사람한테 이득이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지료적인 거, 아니면 또 건물을 더 넓게 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이득이 있죠. 이득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이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득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아닌 거야. 물론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가겠죠. 근데 조건이 안 맞잖아. 권리남용이란 조건이. 오로지 나한테는 이득이 없어야 되고, 오로지 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바로 권리남용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야.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들도 이렇게 판단했고, 대법원 판결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또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볼게요. 부당이득도 역시 마찬가지로 줘야 된다. 부당이득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이런 걸 많이 읽어봤거든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부당이득이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며. 그러면 아까 이분은 침범해서 사용한 분은 선의의 수익자일까요? 악의의 수익자일까요? 몰랐잖아. 그죠? 자,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 그죠?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이익에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아우 멋진 말이다, 그죠? 선의의 수익자는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때라든가 그걸 안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전액을. 선의의 수익자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 선의의 수익자도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부당이득금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판결이 그렇게 난 거예요. 자, 부당이득도 반환하고 그동안 언제부터 악의 수익자로 된 때부터 얼마까지 치료도 줘야 되고, 그죠? 철거하는 날까지 90만원의 어떤 거의 100만원 돈의 이익을 반환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권리남용이라고, 이제 권리남용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판례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 판례. 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의 명의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의 명의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이게 90년에 지었던 건물이야, 이게. 침범을 했어,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 이게 25년에 바뀌었잖아요. 그럼 25년부터 다시 20년 동안,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 말이 좋아서 뭐 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의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하나 더 볼게요. 점유취득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점유기간 중에 상당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의 점유한 사실을 내세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아까 그 경매 물건이죠? 그렇죠. 아까 그 경매 물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건물에 관한 겁니까? 토지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으로 비춰보면, 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어.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대위에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대위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제 기본 교재도 나와 있고 불러준 교재도 나와 있어요. 이 판례니까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하면 큰 손해 또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 서울의 웬만한 곳들은 대부분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옛날에 구옥들 있죠. 옛날에 구옥들, 그런 구옥들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계선 침범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상담료 조금만 주시면 제가 무료로, 돈 안 받습니다. 제가 변호사 아니니까 돈 안 받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또 혹시 교재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물건들을 받아서 또 다른 수익 창출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